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나서고, 먼저 말하고, 먼저 결정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 왜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 하지만 인생이 쌓일수록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계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손자병법의 한 구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판단을 멈춰 세웁니다. 보이는 움직임보다 보이지 않는 의도를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구절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접근이정자 시기혐야 원이도전자 욕인지지냐 기소거이자 이야.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적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험한 지형을 믿고 그 자리를 미끼로 삼아 아군을 유인하려는 술책이다. 적의 주력이 멀리 있으면서도 소규모 부대로 공격하는 것은 아군을 끌어내어 진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다. 적이 높은 곳을 버리고 평지에 머무르는 것 또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전쟁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사람과 상황을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자는 전쟁을 말했지만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이기는 법은 칼을 더 휘두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공격하고 더 크게 부딪히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보기에 그것은 이미 늦은 선택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의 계산에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늘 그 이전을 보았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순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상대가 스스로 실수하도록 만드는 흐름. 그것이 진짜 이김이라고 보았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적이 움직이게 만들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 적이 성급해지게 만들고 나는 침착하게 남는 것. 이기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자의 전쟁에는 요란함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천천히 드러나며 상대가 먼저 판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기는 법이란 잘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싸울 필요를 없애는 판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맞서고 늘 반응하고 늘 설명하려 들면 에너지는 먼저 바닥납니다. 손자가 말한 이김은 이기는 척이 아니라 지지 않는 위치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나이에 더 깊게 다가옵니다. 힘으로 이기기보다 판단으로 남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한 가장 오래가는 승리입니다. 적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겁을 먹었구나. 준비가 안 되었구나.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하지만 손자는 그 판단을 가장 경계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험한 지형을 등에 두고 있으며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소극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습니다. 손자는 이 침묵을 미끼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침묵. 이때 성급하게 움직이면 이미 준비된 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는 움직이지 않는 적을 보면 먼저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 저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믿고 버티는지, 어디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지. 그 질문 없이 다가가는 순간 승부는 이미 기울어집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사람, 가만히 있는 상황, 변화가 없는 자리.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움직임이 없을수록 의도를 먼저 보라. 한 조직의 이야기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고 늘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말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결국 판을 흔드는 사람은 늘 조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계산한 뒤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말한 가까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적은 이런 사람입니다. 적의 본대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은 이미 시작됩니다. 작은 병력, 가벼운 접촉, 크지 않은 충돌. 이때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저쪽은 힘이 없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하지만 손자는 바로 이 순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으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끌어내기 위해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준비된 자리로 유도하는 움직임. 이 작은 공격은 미끼일 수 있습니다. 응전하면 판에 들어가고 쫓아가면 거리와 시간을 내어주게 됩니다. 손자는 이런 공격 앞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왜 이 정도 규모로, 왜 이 위치에서 공격하는지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도 같습니다. 멀리서 던지는 말 한마디, 작은 이익의 유혹, 크지 않아 보이는 제안. 그 뒤에 더 큰 판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속도를 늦추라고 말합니다. 작은 공격에 반응하기보다 그 공격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를 보라고. 한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수익이 계속 눈앞에 보였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조금 더 들어갔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준비된 판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말한 원희 도전자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작은 움직임에 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적이 높은 곳을 버리고 평지에 머무릅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유리한 지형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전략을 모르는구나. 실수했구나. 하지만 손자는 이 판단을 경계합니다. 적이 평지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 자리에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급, 숨겨진 지원, 연결된 병력. 겉으로 드러난 위치는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손자는 눈에 보이는 지형보다 그 지형을 선택한 이유를 보라고 말합니다. 평지는 위험해 보이지만 움직이기 쉽고 유도하기 쉽고 판을 만들기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불리해 보이는 자리를 스스로 택했다면 그 뒤에 계산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이상해 보이는 선택에는 대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아야 합니다. 왜 저 자리를 버렸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 그 자리에 머무는지를. 그 질문이 속지 않는 판단을 만들어줍니다. 손자는 같은 말을 여러 방식으로 되풀이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적, 멀리 있으면서 공격하는 적, 높은 곳을 버리고 평지에 머무는 적. 겉모습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행동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손자는 행동을 보지 말고 행동의 이유를 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움직이지 않는지, 왜 이 정도만 공격하는지, 왜 저 자리를 선택했는지. 이 질문 없이 판단하는 순간 상대의 계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자가 가장 경계한 것은 힘이 아니라 성급함이었습니다. 빨리 반응하고 바로 대응하고 눈앞의 움직임에 끌려가는 태도. 그 순간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손자는 멈추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이유를 묻으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전쟁을 넘어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의 말, 상황의 변화, 갑작스러운 기회 앞에서 바로 움직이지 말라는 말. 손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움직임에 반응하지 말고 의도를 읽어라. 그것이 끝까지 남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젊을 때는 속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한 번의 판단이 오래 남고 한 번의 선택이 생활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반응하기보다 의도를 읽는 눈이 더 중요해집니다. 손자의 이 말은 이 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 말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호의, 이유 없는 침묵, 멀리서 던지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보지 못하면 상황에 끌려갑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움직임은 항상 이유를 숨기고 있다. 가까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멀리 있으면서 공격하는 것도, 위치를 바꾸는 것도 모두 판을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인생 후반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저렇게 움직일까? 그 질문 하나가 손자가 말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